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3월 18일 화요일 시장 전망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가 2018년 7월 30일부터 매일 데일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매일 필요한 정보들을요. 여러분께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카티오 경제TV 검색에 들어오시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삼성전자 강세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 자료를 읽고 내용들을 연결해 드렸고 HLB 같은 경우 3월 20일 미국 시간이요. 미국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3월 21일 금요일이 되겠죠. FDA 신약 최근 결정일 이런 걸 알고 투자하고 모르고 투자는 큰 차이가 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허가가 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뉴스의 팔라로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허가가 안 나면 HLB는 뿐만 아니라 제약업종 전반에 일시적인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3월 21일, 3월 미국 시간으로 3월 20일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달라졌어요. 야, 삼성전자가 양봉이 하나 큰 게 생겼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866만 주 순매수했고 주가가 5.3%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5.3% 상승한 것은 작년 11월 18일 6% 상승이 가장 컸는데 이때는 그 삼성전자 대규모 자사주 취득 11월 15일 금요일 날 하고 나니까 그 영향으로 근데 사실 이날 외국인들은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재료에 의한 상승이었고 866만 주 순매수 이것은 작년 7월 15일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 7월 5일은 뭐냐? 2분기 깜짝 실적이 발표되는 바람에 외국인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자사주 취득, 하나는 깜짝 실적. 그런데 이번에는 없네요. 이번에는 없는데도 외국인이 5천억 가까운 이 우선주 포함입니다. 5천억 이상 순매수 뭐 왜 이랬을까? 이번엔 딱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라고요. 대만에는 윈본드하고 나냐 테크놀로지가 소위 말하는 레거시, DDR4 이런 구닥다리들 이런 것들을 디램을 만드는데 와 사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연중 재고치를 연일 경신을 했었는데 와 지금 저점 대비 엄청 올랐죠. 저점 대비 67%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세계 2위, 3위를 다투는 일본의 키옥시아라고요. 그쪽은 지금 한 80% 내외의 상승률입니다. 와, 엄청 올랐네요. 이런 이게 이런 흐름이 왜 생기느냐? 샌디스크라고 여러분 USB 사시면 샌디스크 USB 많이 보시죠. 그 낸드 플래시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그다음에 그 연이어서 키옥시아 중국 YMTC도 양적 메모리라고요. 이 집도 중국에서는 메모리 중에는 거의 삼성전자급입니다. 여기도 인상하겠다.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네, 인상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디램 모듈 가격도 상승세가 전개되고 있는데 난야 같은 건 디램 모듈 중심이거든요. 아무래도 구닥다리들, 레거시들입니다. 자, 이것들이 먼저 움직여 나니까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선두급 메모리 3사는 상대적 상승폭이 적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뒤늦게 이제 월요일부터 불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뭐죠? 그동안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하이닉스에 짓눌려 삼성전자는 더 못 올랐죠. 못 올란 게 이렇게 삼성전자가 작년 7월 10일 888까지 갔다가 중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겠네요. 888까지 갔다가 오만전자가 붕괴되는
작년 11월 15일은 499 5만 전자가 붕괴되는 일까지. 이게 HBM 때문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 아마 23일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대거수 매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레거시 반도체, 구닥다리 반도체들이 이 업황 회복에 따라서 D램 3사, 선두 3사 중에는 삼성전자가 제일 좀 탄력을 받을. 왜? 그동안 워낙 상대적으로 좀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당탕하고 세게 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월요일은 그 출발점이, 월요일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그 출발점이다. 야, 나도 이제 간다. HBM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어떤 뭐 대규모 자사주 추적이나 깜짝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오르면 반짝에 그치지만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은근히 갈 때는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삼성전자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쏠림 현상이 생기면 사실 전체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년 하반기에 워낙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꺾이면서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 걱정이 넓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기둥이고 대들보인데 이렇게 흔들리면 어떡하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좀 고개를 드는 것은 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엔비디아의 GTC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죠. 이게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막이 됐는데 그럼 올해 주가 전망을 해보는데 작년에 어땠냐 참고하는 게 제일 그래도 현명하겠죠. 작년은 3월 18일부터 21일, 올해는 3월 17일부터 21일 한 주 동안 전개가 되는데 작년 GTC 2024 때 어떻게 했느냐? 요거네요. 요겁니다. 그래서 기간 내내 엔비디아는 올랐어요. 쭉 올랐고 나스닥도 다 올랐습니다. 작년에는요. 근데 이제 차이는 작년은 엔비디아가 연초부터 해서까지 한 100% 올랐죠. 그래서 이건 해석은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이 GTC를 계기로 해서 100% 오르고 나서 처음으로 야무지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GTC를 계기로 해서 조정을 받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나스닥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걸로 분명한 거는 GTC 기간 내내는 다 올랐다. 요건데요. 올해는 과연 그럴 것인가?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 작년하고 다르죠. 작년에는 연초부터 100% 올랐는데 올해는 100%는 고사하고 이렇게 쭉 빠졌죠. 153달러 갔다가 104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지금 중기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GTC 하기 전부터 이미 야무지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오히려 GTC를 계기로 다시 반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물론 GTC를 계기로 다시 중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 내지 박스권을 진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뭐 또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 거고 반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GTC 이번에 GTC는 상당히 분수령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디로 튈지는 참 예상하기는 힘들겠다. 근데 상황은 작년과는 정반대더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GTC도 GTC지만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한 대규모 순매수는 지금 뭐 특별한 재료에 의해서 등장한 게 아니라 이런 부기류가 변했기 때문에 등장한 거라서 이럴 경우는 수명이 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삼성전자의 순매수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마치 작년 8월 23일부터 삼성전자 역대 최고로 외국인이 팔았듯이 이번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더라도 어떻게 당분간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대거 순매수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은 수급이 일방적으로 기울어 버리죠. 왜? 연기금리는
뒷배가 있는 연기금 계속 순매수 중심으로 해왔는데 외국인까지 순매수를 해버리면 네, 뭐 외국인 유가증권시장 일방적인 매수 우위 장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분위기가 코스닥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못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쏠리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끄는 분위기가 반도체 소부장 전반으로 확산돼서 이게 제로주 정세로 확산될지 아니면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부장만의 잔치로 끝날지 아니면 삼성전자만의 잔치로 끝날지 이거는 또 모를 일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핵심이다. 앞으로 장세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이 외국인 전체 순매수와 연기금의 순매수로 네, 강세, 지수는 강세를 보일 상황인데 과연 그게 전반적으로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정도에 관심을 두는 게 1차적으로 안전하겠다. 그래 월요일 날 외국인 기관이 좀 산 반도체 소부장주를 보니까요. 네. 테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연중 최고치에 접근해 있죠. 그 다음에 큰 조정을 DI도 투신 매수가 등장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 유진테크, 자 이런 종목들은 다 제 리포트가 다 있어요. 제 카페 리포트 종목 리포트 코너 가보면은 뭐 최신 것도 있고 조금 지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 하는 회사지 않은 게 중요하니까 그 관점에서 유진테크 한번 볼까요? 자 유진테크는 최근에 수급이 좀 좋은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LPCVD 이게 장비가 주력입니다. 로우 프레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착 장비인데 로우 프레셔 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압력이 낮은 이쪽이 주력이에요. 이 회사가. 그럼 주로 이게 어디 쓰이느냐? 여기에 나오는 타입 배치 타입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속도가 늦어서 하나씩 하면 속도가 늦기 때문에 한 번에 막 150장씩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한 장씩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 장비는 그런 의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프레셔 CVD 장비 요게 이 회사의 주력입니다. ALD도 하지만 요거는 이제 ALD는 지금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QXP 장비 요건 주로 낸드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 로우 프레셔 케미컬 베퍼 데포지션 요 주력 장비라는 설명을 드리면 정착하는 장비인데 네, 말씀드렸듯이 배치량은 한 방에 여러 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본들이 독점한 거죠. 특히 배치 타입 장비들은요. 그래서 밑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일본의 고쿠사이라고요. 일본의 유력한 반도체 장비 회사가 지금 유진테크에 시비를 좀 걸었습니다. 특허 분쟁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파운드리에서도 소자 구조가 핀펫에서 여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뀌면서 네, 어렵습니다. 에피텍시 공정이 증가할 거다. 이건 어쨌거나 이런데 하면 공정 수도 늘어났지만 거기에 따라서 네, LPCVD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세화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화의 수혜다. 이건 뭐 파운드리나 뭐 디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세화의 수혜주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거기 때문에 4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자가 HBM 중심으로 가지만 또 하나가 우리 마이그레이션이란 말 들어봤죠? 그게 이제 공정전환, 미세화 투자 두 가지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미세화 전문인데 미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할 때 1A, 1B, 1C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10나노인데 이것도 미세화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 C, 요런 1B, 1C 요게 이제 HBM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한 달에 건너서 HBM 관련주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미세화로서 반도체 투자, 설비 투자가 축소되더라도 이 집은 그래도 수혜를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얘기를 잠시 드릴게요. 고쿠사이 일렉트리 이 회사가 유진테크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중에서 지금 두 개의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 하나는 무효됐어요.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됐고 하나는 기각됐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는 아직 특허 심판 판단이 안 나온 상태인데 네, 요것들이 지금 ALD 장비 요거는 이제 좀 전에 CVD하고는 좀 다릅니다. ALD 장비는 원자층 아토믹이죠. 이것도 원자층 그러면 원자층이 더 진보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반도체 공정에서 CVD 쓸 때는 CVD 쓰는 거고 ALD 쓸 때는 ALD 쓰는 거고 원자층은 얇게 고루 증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얘도 속도가 늦는데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다 ALD 우리가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시장 갈 때 람보르기니 타지는 않잖아요. 시장 갈 때는 소나타 타고 또 회사 갈 때는 뭐 그랜저 타고 뭐 이런 것듯이 다 쓸모가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유진테크가 상당한 기술 수준에 올라 있으니 견제를 받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런 회사군요. 반도체 사실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바이오만큼이나 여러분 반도체 소부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 대표는 이런 걸 이렇게 알기 쉽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과거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시면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장비 설명한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늘 저희 최신의 정보 함께 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제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한테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주식 도체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를 참모로 두셔서 정의연 프로위원 같이 하시고 저 같은 참모를 두고 하시는 것도 제가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수요일 날 정시 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